안녕하세요. 아닙니다. 오늘은 그냥 최근에 되게 영상을 많이 못 올리고 있기도 하고 여러 가지 좀 드는 생각들이 있어가지고 이런 얘기는 사실 누구한테 하기가 어려운 얘기기도 해요. 그래서 사실은 불특정 다수한테 하소연하는 타입인 거죠. 일단 퇴사를 제가 12월 말에 퇴사를 했고 요번 달까지 하면 이제 4개월을 꼬박 쉰 거예요. 이렇게 길게 쉰 게 처음이에요. 초반 한 달은 그냥 되게 어안이 벙벙하게 보냈고 두 번째 달부터는 굉장히 좋다고 생각했어요. 쉬니까. 근데 이게 이제 세 번째 달, 네 번째 달 이렇게 지나가니까 여러 가지 생각이 들더라고요. 이제 좀 현실이 와닿기도 하면서 저의 지난 직장 생활을 좀 돌아보게도 되고 앞으로 그래서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지? 이런 생각도 좀 하게 되는 것 같아요. 한 번도 그런 시간을 가져본 적이 없었고 지금 만약에 제가 이런 시간이 없었다면 저는 그냥 그렇게 또 살았을 것 같거든요. 근데 요즘에 드는 생각은 이제 제가 사실 회사에서 되게 일이 많기로 유명한 사람이었어요. 그리고 되게 고생하는, 그러니까 굉장히 좀 조건이 좋지 않은 팀에서 조건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일을 해야 되는 되게 대표적인 직원이었거든요. 그래서 이제 위에서도 되게 고생 많다고 얘기해 주시고, 근데 그렇게 악조건이었는데도 주어진 일을 다 하는 약간 그런 이미지? 그래서 이건 전혀 뭐 제 자랑 이런 게 아니고 그냥 사실만 말씀드리는 건데, 그래서 이제 제 업무 평가는 이제 항상 주어진 것을 끝까지 해내는 뭐 성실함, 책임감이 높다. 이제 뭐 그런 류가 되게 많았고요. 그리고 이제 뭐 업무 관리라든지 이런 거 잘한다. 이런 평가를 주로 받았던 것 같아요. 그냥 냉정하게 보면 일을 괜찮게 하는 직원이었고, 그리고 열의를 가지고 있는 직원이었어요, 저는. 그래서 실제로 이제 저가 같은 회사를 다녔던 저의 이제 선배님이 계신데, 회사에서 만나기 드물대요, 저 같은 사람이. 그러면서 일에 있어서 호기심이 되게 많고, 아, 이 친구가 이래서 아마도 이렇게 리더들이 이 친구를 안 놓치고 싶어 하는구나, 이런 생각을 하셨대요. 엉덩이가 빠르고 굉장히 즉각적으로 그 결과물을 가져오는 스타일이고, 안 되는 거를 되게끔 하는 그런 직원이라서. 근데 반면에 이제 좋은 리더들을 많이 못 만나서 굉장히 그런 부분들을 이용을 많이 당했을 것 같다고 하시는 거예요. 근데 너무너무 정확하거든요. 제가 그거에 완전 지쳐가지고 이제 번아웃이 됐던 거고, 마지막에 이제 저한테 막 성과 가져오라고 한 그 팀장도 지는 쥐뿔 하나도 못하면서 이제 저한테 무슨 팀을 살릴 뭐를 아이템을 가져와라 그런 류의 상사가 전 낯설지가 않아요. 늘 그런 상사들만 만났어요. 근데 그 선배님이 딱 정확하게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. 굉장히 너가 성실하고 일을 열심히 의욕적으로 하려고 하는 친구고 되게 무능한 상사들한테 굉장히 좋은 보였을 것 같다고 하시는 거예요. 근데 돌이켜보면은 저는 그게 맞다고 생각하고 일을 했거든요. 아이, 너가 그렇게 무능하고 네가 그렇게 그런 거는 그건 네가 그런 거고 나는 그래도 내 할 일을 한다. 똑바르게 하고 이렇게 해서 내 역량도 키우고 할 거야. 약간 이렇게 생각하고 일을 했었어요. 그게 맞다고 생각했어요. 그래서 굉장히 제가 지금 생각하면 지나치게 일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. 그리고 지나치게 너무 많은 걸 책임지려고 했고, 그러니까 책임감이 높은 사람이에요. 원래도 책임감이 높은 사람인데 일이라든지 업무에 책임감을 가져야 될 사람들이 그 책임감마저도 저한테 다 떠넘기는 상황을 되게 많이 만났던 것 같아요. 쉽게 말하면 너무 열심히 하는 직원인 거죠. 그래서 저 동료들에게 미움도 많이 샀어요, 사실. 그러니까 되게 얄미워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. 저는 그냥 일이 그렇게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한 건데, 이제 제가 너무 일을 많이 하고 또 이제 막
결과물을 빨리빨리 갖다 주고 이렇게 하니까 저랑 비슷한 연차의 동료들은 싫죠. 나는 저만큼 할 수 없고 안 할 건데 왜 쟤 저렇게 오바해? 이렇게 생각했을 것 같아요. 그때는 그 친구들이 이해가 안 됐거든요. 그냥 그때는 쟤네 무능력자들 아씨 회사 생활을 왜 저렇게 하는 거야 막 이렇게 생각했는데 너무 이게 혹시 후줄근 그렇게 생각했는데 지금 생각하면 되게 거슬리는 직원이었을 것 같아요. 비교되잖아요. 나는 그렇게까지 할 생각이 없고 또 얼마나 스트레스겠어요. 나는 그렇게 못하는데 저 친구가 저렇게 함으로써 계속 비교가 많이 되니까. 실제로 비교도 많이 하셨어요, 상사들이. 저 같은 케이스를 보세요. 이게 지금 좋다는 얘기가 결코 아닙니다. 전 지금 좋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. 이 상사들이 되게 좋아할 스타일이에요. 내가 지금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거를 얘한테 던져주면은 지가 뭐 쿠덩닥 해가지고 막 인맥 다 끌어다가 일을 해서 줘. 이보다 더 좋은 직원이 있을까요? 그러니까 이런 직원은 진짜 그야말로 먹잇감이 되죠. 제가 좀 극단적으로 표현하자면 착취의 대상이 되는 것 같아요. 근데 또 애가 굉장히 막 꼼수도 잘 안 부려. 그니까 되게 그런 상사들이 꼬일 수밖에 없었겠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들고, 제가 이렇게 회사 밖으로 나오니까 제가 회사 생활을 어떻게 했는지가 더 객관적으로 보여요. 그땐 그게 맞다고 생각했는데 지금은 그게 과연 맞는 걸까? 회사를 다니시는 분들은 더 잘 아시겠지만 회사에서는 일 잘하는 사람이 꼭 좋은 평가를 받는 집단은 아닌 것 같아요. 전 실제로 그랬고, 제가 일을 다 했는데 제가 가져간 성과를 엉뚱한 놈이 다 가져가고 이런 경우 되게 많았어요. 저는 그런 유연함이 되게 부족했던, 굉장히 제가 FM이에요. 되게 FM이에요. 요즘에 내가 왜 그때 그렇게 좀 유연하지 못하게 일을 했지 이런 생각이 들고, 또 다른 면에서는 그렇게 일을 해봤자 나한테 주어진 건 그냥 연봉이거든요. 그렇게 일을 한다고 나한테 뭐 성과급이 뭐 1,000만 원이 떨어져 2,000만 원이 떨어져 아무렇지도 않은, 똑같이 월급 받는데 왜 그렇게 미련하게 일을 했을까? 못하는 건 못한다고 좀 할걸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. 되게 미련했다. 그거에 대한 보상을 못 받았다고 주변에서 많이들 얘기하셨거든요. 너는 너무 일하는 거에 비해서 평가를 못 받았다. 그런 쓰레기 같은 상사를 만났어요, 제가. 그러니까 제 성과를 자기의 최애한테 다 몰아주는 그런 상사를 만나서. 근데 어쨌든 그런 것들이 되게 억울하게 느껴지면서, 근데 이게 사람의 사고라는 게 왜 한 번 부정적으로 흐르면은 이게 처음에 그냥 회사에서 그렇게 그런 일을 겪었던 게 뭐 마음이 아프다, 힘들다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막 인생으로 가는 거죠. 내 인생은 진짜 왜 항상 이 모양일까? 이러면서 쓰레기들만 꼬일까? 내가 그 사람 어떻게 일하는지 아는데 그 사람이 어떻게 승진을 해? 말도 안 되지. 진짜 팀 잘 만나가지고 거기서 그렇게 놀면서 승진한 거지. 막 이렇게 느껴지는 거예요. 그러니까 생각이 그렇게 오니까 내가 회사 생활을 멍청하게 했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. 왜 그렇게 미련하게 했을까? 나만 죽도록 일하다가 결국에 못 버티고 튕겨 나오는 건 나구나. 그러니까 되게 좀 어리석었다는 생각이 들고, 뭐가 맞는지 잘 모르겠어요. 저는 성실하게 일하면 사람들이 알아줄 거라 생각했는데 사실 알아주시는 분들도 많이 있어요. 왜 없겠어요. 아까 그 선배님도 그렇고.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이제 아시죠. 근데 애석하게도 그런 분들은 회사에 오래 안 계셔. 다 떠나. 그냥 저를 되게 좋게 평가하시고, 너 성실하다, 너 되게 일을 그렇게 꼼꼼하게 하는구나, 이런 분들은 다 회사 떠나. 어쨌든 제가 좀 회사 생활을 어리석게 너무 열심히 한 게 어리석었다는 생각을 요새 많이 하고요. 뭐가 맞는지 잘 모르겠어요. 그냥 성실하게 그냥 내 스타일대로 그냥 그렇게 했던 게 맞았던 건가. 근데 한편으로는 제가 그렇게 굉장히 열심히 일을 했기 때문에
되게 실력적으로 많이 쌓은 건 사실이거든요. 근데 그게 소용이 있나? 그거 아무짝에 쓸모 없는 것 같은 거예요. 역량 같은 게 쓸모가 있나? 쓸모 없는 것 같아. 그리고 두 번째로는 회사 밖에서의 나의 삶에 대해서 내가 그렇게 생각을 많이 안 해봤구나. 그냥 회사를 다니는 회사에 소속된 나의 그 삶. 그리고 그냥 그 여가 시간. 이거랑 그냥 완전히 회사를 제외한 나 자체로의 그런 나의 삶. 이거는 차원이 다른 얘기인 것 같아요. 그러니까 회사라는 소속이 없어진 상태에서 나는 굉장히 좀 내가 도대체 뭐를 하고 싶고 뭐를 잘하고 뭐를 원하고 뭐를 했을 때 즐겁지? 잘 모르겠는 거예요. 이게 되게 충격적인 것 같아요. 그냥 회사를 다닐 때는 뭐 좋은 것도 많고 하고 싶은 것도 많았어. 막 여행도 가고 싶고 뭐도 하고 싶고 많지. 근데 회사라는 것을 벗어나서 나를 생각해 보니까 뭐 없어. 정말 나띵이에요. 그게 되게 충격이고, 그래서 나라는 사람의 삶을 어떻게 정의할 수 있나. 회사에서 내가 무슨 일을 하는지 그런 거 말고 그냥 내가 뭘 하고 싶고 내가 뭐에 흥미를 느끼고 나는 이 여가 시간을 어떻게 보내고 싶고 이런 게 많지 않다는 게 되게 조금 놀라워요. 진짜로. 그래서 이게 왜 그 매슬로우의 욕구의 단계를 보면은 소속의 욕구가 굉장히 상위가 그 우선하는 욕구잖아요. 그런 건 제가 이해가 되는 것 같아요. 아무런 내가 소속이 없어지니까 그거에서 오는 되게 그런 공허함 같은 게 크더라고요. 그래서 이거 진짜 되게 시사하는 바가 있다. 나 자신에게. 그러니까 내가 앞으로 회사에 다시 소속이 되더라도 나 개인의 삶을 놓치지 말고 가야 되는 거구나. 그러니까 일은 일이고 삶은 삶이다. 근데 일 이퀄 삶 이렇게 가면은 안 되는 것 같아요. 근데 제가 거의 거의 지금 굉장히 10년 넘게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이렇게 갑자기 주어진 질문이 되게 막연하게 느껴지는 그런 상황인 거죠. 그래서 어떻게 보면 좀 다행이기도 한 게 이제 저는 좀 제가 이제 인생의 후반기를 준비한다고 생각하거든요. 앞으로 조금 더 이렇게 길게 보고 준비를 하려고 해요. 그냥 단기간에 뭐 한 2, 3년 있을 그런 뭐 회사라든지 일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뭐 회사는 2, 3년 있을 수 있지만 그 이후 그래서 뭐 나 50대는 이거 하고 뭐 60대는 이렇게 하고 나는 뭐 70대, 80대 이런 식으로 내 인생을 꾸려가야겠어 라는 좀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준비를 하려고 하기 때문에 지금 저에게 이 질문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. 그래서 좀 제가 더 급하지 않게 이제 다음 직장을 알아보려고 하는 게 더 그런 이유예요. 어쨌든 저의 다음 스텝은 좀 그런 관점에서의 선택이고 경로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. 요즘에 저는 이런 생각을 하고 지내요. 저를 포함해서 모든 인생의 참 이 길고 긴 여정을 걸어가고 계시는 모든 분들을 응원할게요. 우리 다 잘 될 거예요. 그러면 좋은 밤 보내시고 좀 더 자주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. 안녕.